안녕하세요. 문주입니다. 주말 잘들 쉬고 계십니까? 자,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월달이나 2월달이나 참 쉽지 않은 한 달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매매를 간결하고 그리고 좀 절제 있는 매매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당탕 하는 매매에 집중하시면 상당히 좀 힘든 매매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금요일날 마친 지수를 보면 코스닥은 또 급락을 했죠. 코스닥은 또 급락을 하고 마이너스 2%대로 마쳤습니다. 종가상 코스피는 마이너스 0.8%. 아침부터 그썩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에 아침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아침 시황이나 이런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매매하실 때도 여러 가지를 종목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하니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텐데, 일반 분들은 참 그런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잘 못 들으니까 매매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방송에 참여하시는 게 사실은 좋겠지요. 자, 문제는 지금 현재의 지수가 계속 상승 쪽으로 이어줄 수 있는 어떤 빌미가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그런 빌미가 더욱더 없어지던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것이 더 안타깝죠. 자, 주말에 나온 이야기라고 해보았자 미국 긴축 정책은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팬데믹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진전이었고 16일날 침공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모든 것이 또 불확실한 상태고, 물가는 상승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한 모든 것이 톱니바퀴가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어려운 시점이니까 조금 신중하게 매매를 하도록 해봅시다. 자, 내일 미션 종목과 다음 주 스케줄 트레이딩을 보기 전에 금요일날 시장을 장악했던 종목들을 한번 보죠. 일단 자, 지금 보고 있는 종목 UNI, 이 종목이 전날에 여기에 상한가 들어갈 때는 상당히 모습이 안 좋았거든요. 장 마감 때도 풀어져 가지고 풀어져 버리버리 하고 이랬는데 시간에서도 유지를 못할 정도로 물량이 시간에서도 잔량이 8,000조 가량 나와 있었던 종목이에요. 왜냐면 재료가 나타나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재료가 또 나오죠. 800억 가량. 참 이런 걸 보면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참 어렵죠. 판단이 참 어렵습니다. 재료가 잘 안 보이는 종목. 대체로 뭔가 이유 없이 상가를 자꾸 유지하려는 종목들은 조금 관심 있게 봐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결코 아니땐 그 시기에 연기 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점만 잘 참조하시고, 그리고 태양금속과 태양금속 우도 두 개 상한가를 유지를 했죠. 아침에 둘 다 시가가 25%, 26%를 띄운 상태라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은 들어가기 좀 어려운 종목이었습니다. 태양금속 우는 특히나 단일가로 진행되는 종목이라 일반 트레이딩 하기는 그렇죠. 하려면 이제 태양금속밖에 없었는데 시가 25% 뛰었다가 많이 밀렸습니다. 이놈도 18%까지 밀렸다가 이제 겨우 상한가로 들어간 종목이고, 재료야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미래생명자는 역시 물가 상승, 외식 물가 상승 이런 거로 지금 올라간 종목인데, 중요한 것은 미래생명자원이 상승을 할 때 같이 데리고 간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을 잘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미래생명자원을 안 가지고 있다면 모습은 좋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비빌대다가 마지막에 이제 1시 반인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일찍 말아주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나마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죠. 시간 내에서는 UID, 토비스, 이크레더블 이 세 종목이 시에 상한가를 했지만은 저는 시간의 상한가는 특별한 종목이 아니면 거의 믿지를 않는 상황이라 별로 관심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말에 나온 이슈들을 한번 쭉 둘러보면 많은 주말에 이슈들이 매일 나옵니다. 매주마다 나오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를 시장을 장악할 만한 그런 이슈가 사실은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죠. 뭐 안철수 단일화 뭐 저도 기자회견을 받기는 봤습니다만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저런 논평을 남기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은 제가 좀 들더라고요. 좀 일찍 뭔가를 하고, 단일화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바람이거든요. 바람을 불어서 폭풍을 만들어서 관건을 내는 것이 참 좋은데 조금 시간이 짧지 않느냐. 뭐 어떤 방식으로 되든 간에 뭐 되든 안 되든 말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은 지금 뭐 어찌 될지는 뭐 사실 뭐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관심 있게 지키는 봐줘야 되겠죠. 그 관련주들은 내일 승부주에 제가 포함시켜 놓았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그리고 뭐 스케줄 트레이드를 보면 다음 주는 특별하게 보이는 건 16일날 16일날 인카금융이죠. 16일 인카금융서비스 상장, 그리고 18일날 IBKS 스펙이죠. IBKS 17호입니까? 17호 상장. 현재로서는 뭐 신규주 상장은 이 정도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썩 그렇게 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죠. 그 외에 좀 주목이라기보다도 관심 있게 좀 보아야 될 것들은 좀 있기는 있죠. 그거는 뭐 주식 개념이라 보다도 주식 시장이 있는 이상은 한번 봐줘야 될 그런 거. 17일날 17일 오스템 실질 심사가 되겠죠. 심사가 대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결정하죠. 실질 심사 대상으로 넘어가면 또 골치가 아파지겠죠. 그죠? 그래서 참 이거 많은 분들이 물려 있을 것이고, 워낙 괜찮은 우량주라고 소문난 종목이고 또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을 것이라 참 이것도 참 문제긴 문제입니다. 주식 시장의 모든 종목이 우량주라는 건 없지요. 예, 전부 다 위험주입니다. 삼성전자라고 해서 거의 우량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에코프로비엠이하고 30몇만짜리 40몇만짜리 뭐 이런 뭐 3조 원 매출 어떠고 해도 뭐 급락할 때는 뭐 추락할 때는 날개가 없거든요. 어느 것 하나 믿을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 참, 특히 중장기로 스윙으로 뭐 가치 투자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번 타격을 올 때는 그분들은 대부분 다 금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참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런 걸 보면. 물론 볼 때도 잘 벌긴 봅니다. 16일이 아니고 17일, 18일이죠. 18일까지는 신라젠 이제 또 역시 상장 폐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여부 결정이. 이것도 참 얼마나 아쉽습니까?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돈이 지금 물려 있는데 아무쪼록 뭐 좀 잘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제가 뭐 이렇게 다음 주에 조금 이슈가 될 만한 것은 뭐 이 정도 스케줄 트레이딩 볼 것 같고, 정치 관련주는 될 수 있으면 뭐 손을 잘 안 대려고 합니다. 지금은 재미가 없지요. 예전 같은 그런 미친 듯한 그런 것은 뭐 이제는 다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래 썩 좋지도 않은 시장에서 우리는 또 내일 그리고 다음 주 뭘 가지고 공부를 해볼까 한번 내일 승부주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들은 나름대로 제가 뭐 이런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자, 주말에는 종목수를 좀 제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왜 주말에 종목수를 정리를 할 때는 좀 종목을 다양하게 봐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동안 하면서 운용법을 가르치면서, 아니 뭐 가르친다기보다도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해도가 높으실 겁니다. 계속 청취를 하신 분들은.
자, 휴림 로봇과 삼부통을 일단 보겠습니다. 보는 것은 휴림 로봇을 보는데 삼부통은 뭐 휴림 로봇하고 관계사니까 당연히 봐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삼부통이 좋아서 붙여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휴림 로봇을 이제 먼저 주관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모습은 별로 안 좋죠. 안 좋죠. 역시 이것도 딴 건 없죠. 휴림 로봇. 하나의 키워드가 있죠. 관리 종목 지정 위기를 벗어날 듯하다. 관리 종목 탈피도 이슈가 없는 시장에서는 그나마 좀 받아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서는 지금 5.0%를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이것만 봐도 제가 알 수 있는 게 이 시장이 지금 얼마나 지금 할 게 없으면 관리 종목 탈피라는 그 이슈 재료는 정말 이슈 재료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게 지금 시간에서 5%를 받을 정도면 정말 할 게 없다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이. 그래서 참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하지만 옛날 호시절을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시장이 어려울 때는 또 어려운 대로 또 어려운 이슈대로 그 작은 이슈라도 시장이 호응을 해준다면 또 그 달라붙어야 되죠. 왜? 트레이드는 그날 시장에 따라서 변신을 우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시장을 자기가 시장을 끌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끌고 가는 쪽으로 몸을 맡겨야죠. 그 점을 매매하시면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은 그러한 이슈가 있어서 5% 올라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자. 그리고 삼부토건은 뭐 그냥 휴림이 가면 지도 가겠죠. 다음은 엠브레인과 제주맥주 두 개는 전일에 시간의 상한가를 치고 이제 음봉 하나 내려주고 쉬고 있는 친구들인데 별 할 게 없으면 이런 기술주들이 뭐 재료가 없고 시장이 어리버리하면 이런 애들 관심을 받죠. 하지만 둘 다 크게 어떤 반향을 일으킬 만한 종목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판단은 듭니다만은 보죠. 또 세상 일은 모르니까. 엠브레인이 시간에 3.0%, 제주맥주가 시간에 0.8%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일 시장을 보다가 뭐 이슈도 안 받아주고 재료도 안 받아주고 뭐 시장이 어리버리하다 하면 이런 기술주들이 옆에서 살금살금 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런 발작할 때만 손을 대시면 됩니다. 다음은 EM텍과 이렌텍 봅시다. 이렌텍은 목요일날 나왔던 금요일날 미션 종목이기도 하죠. 작았죠, 그죠? 시가가 0.5% 출발해서 14%까지 올라갔군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목 상승하면 보유를 해라고 했는데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없는 분들도 내일 한번 더 보죠. 뭐 이거 좀 더 갔다고 해서 뭐 기죽지 마시고 0.5% 정도 올라 있는데 기세주들은 이슈주도 없고 기술주도 힘이 없고 시장이 뭐 버리버리 하면 이런 기술주들이 조금씩 방향을 잡아줍니다. 자, EM텍도 같이 묶어서 봅시다. EM텍은 얼마 전에 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우리가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한 번 더 봅시다. 역시 좀 살아나네요. 애널리스트들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뽑아냅니다. 뭐 EM텍 같은 경우에도 뭐 저평가 종목이다 뭐 이래 가지고 많이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보면 이렇게 뭐 나름대로 영 패대기를 치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좀 어려우면 이런 기술주 같은 것을 기세주 같은 것을 약간 세이 형태로 가져가는 것도 좋겠죠. 그제 화성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날제가 나갔죠. 그 다음날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는데 너무 갑자기 18%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앞에도 많이 올라가봤자 7% 올라갔는데 갑자기 18%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팔아먹죠. 팔아먹어버리지 당연히. 이런 것도 바로 챙겨야 되죠.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을 적어도 5% 6% 이 정도만 살짝 요놈과 비슷하게 올라가야 또 다음을 볼 텐데 파동이 일어나면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 큰 파동이 일어나면 팔아야 됩니다. 아주 무슨 재료가 터져 가지고 올라간다면 몰라도 별 재료가 없는데 수급상으로 터지는 것을 팔아야 돼요.
저희 보신 분들은 제 봤을 것이고, 방송만에 어제 금요일날 방송에 들어오시면 컴투스 홀딩스는 저희들이 공유한 것 말씀하고 따라 하신 분들은 조금은 수익을 좀 올렸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방송만 있으면 저희들이 또 사무회원들이 하는 트레이딩에 조금이라도 좀 근접할 수 있으니까 귀로 듣고 하니까 좀 도움 되시겠죠. 그래서 EM택과 이렌텍은 기사수 형태로 봅시다. EM택은 1.2% 정도 올라 있습니다. 이렌텍은 0.5%. 이렌텍은 제법 기관들이 기관하고 외국인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참조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금요일날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을 외쳐야 되겠죠, 당연히. 다음은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봅시다. 다들 안 좋다고 그러고 다들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애널리스트나 각 증권사에서나 전부 다 뭐 안 좋다고 하고 뭐라 하죠. 그래서 좋다고 하는 종목들은 과연 뭐 얼마나 올랐나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이틀 동안 떨어진 폭마에도 상당하거든요. 단기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살아나면 불러야 됩니다. 골을. 저희들도 여기서 이 꼬리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뭐 며칠 안 걸렸죠. 35%인가 수익이 났죠. 물론 그 뒷날에 큰 하락폭이 일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한 20% 아마 절반을 챙겨먹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거 본절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한번 반등을 일으켜주면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제가 컴투스 홀딩스도 제가 들어가자고 했을 때 이유가 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15% 주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무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요일날 공략했던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죠. 122,200,000원이 있으니까 이 정도 좀 되나요? 122,200,000원 이 지점 되겠네요. 그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들어가오셔도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는 확실히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메이드 맥스가 먼저 끌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형이 버리버리 하면 동생이 지가 먼저 끌고 가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시간에서 위메이드 맥스가 2.1% 올라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0.6% 같이 놓고 봅시다.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들이 뭐라 해도 그래도 뭐 대표가 직접 우리는 결코 사기꾼이 아니다 라고 뭐 입에 거품 물고 변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너희들 뭐 그거 팔아가지고 다 뭐 했노? 다 너희들 뭐 그거 가지고 술 먹고 뭐 놀았나? 이러니까 아니다. 뭐 우리는 그거 가지고 투자도 하고 그거 가지고 또 우리 앞으로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릴 생태를 넓혔다. 딴 데 안 썼다. 그래 그 말 한번 지켜보자 라는 의미로 보자는 겁니다. 이수페타시스 하림 제너셈은 역시 실적주로 같이 한번 봅시다. 실적주로 보면 영업이익이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보면 267% 정도 올라 있거든요. 법인세 차감정 계속 사업이익이 이 정도 올라 있다. 나쁘죠. 장사 잘했네요. 요즘 시장이 안 좋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장사 잘하는 회사는 나름대로 좀 버티는 힘은 좋죠. 요즘 같은 시장에 이 상단 라인을 좀 그대로 지키고 있거든요. 자, 이런 놈이 한번 튀어주면 빨리 잡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놈이 시간에서 4.4%를 떡 올려놨어요. 4.4%를 이제 내잡아봐라 하겠죠. 나 이렇게 멋진 놈이니까 나 장사도 잘하고 나 돈 잘 벌어. 요즘 같은 하락제도 나 이렇게 그때 2022년에 전부 다 중내 산해 할 때도 1월달에 중내 산해 떨어질 때도 나 봐, 나 잘 버텼어. 2월달도 봐, 2월달도 힘들다고 그러지. 그럼 난 괜찮아. 그러면서 오히려 시한에 4%를 더 올려놨단 말이에요. 누구의 힘일까요? 변함없는 끊임없는 기간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무지하게 사들고 있죠 지금. 자, 이것도 타이밍이죠. 돌파를 하면 돌파를 할 때는 달라붙어 줘야 됩니다. 4% 정도 올랐다는 참조만 하시고요. 다음 하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림도 제법 나름대로 힘을 좀 쓰고 있죠.
전년비 424.9%라 424%는 올랐다. 영업이익이. 닭고기를 많이 먹었죠. 사람들이 어디 나갈 데가 있나, 어디 가지를 못하는데 닭고기나 시켜서 뭐 먹어야지. 맥주라도 한잔. 장사 잘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3.6%를 더 올려놨습니다. 장사 잘했으면 장사 잘한 값을 받아야 되겠죠. 제너셈은 장사 잘했다는 것보다도 흑전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나쁜 재료는 아닙니다. 흑자전환. 이런 회사들도 흑자전환은 이 재료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턴어라운드, 흑자전환 이런 키워드는 그 회사가 한번 새로운 방향으로 미운 오리새끼에서 백조로 변할 수 있는 어느 하나의 우리 뭐 주식으로 좀 타점이죠. 타점을 제공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순간을 한번 봐주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이 봅시다. 주말이라 제가 종목을 좀 많이 골랐습니다. 잘 챙겨 놓으세요. 다음은 에디슨 EV와 에라이스. 그냥 보고 별 반응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반응이 없는 종목 손대시면 안 됩니다. 에디슨 EV 뭐 여러분 잘 아는 종목이니까 따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인데 하도 이제 둘 다 애를 먹이고 막 이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왔답니다. 청와대에서 뭐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하도 그렇게 하니까 나와가지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재로 일단락이 됐다 이제 이래 하거든요. 너희들이 세운 관리인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세운 관리인 세우자 잡고 뭐 이래 했겠지요. 그래서 잘 일단락이 됐다니까 보죠. 보고 일단은 뭐 관심 있게는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만일에 에디슨이 쌍용차를 인수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인수하게 되면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요? 이때도 우리도 참 수익 많이 올렸죠. 참 수익 우리 때 많이 올렸습니다. LIS는 어디 갔노? LIS 돈 받으러 간답니다. 돈 받으러 중국에. 기계도 주고 다 줬는데 이 돈을 안 주네 이놈 자식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떠디 하면서 도저히 못 찾겠는 모양이죠. 그래서 매출 채권 회수팀이 가서 돈 받아온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좀 작지는 않아요. 총 900억 수준이면 1000억이거든요 1000억인데 이 회사가 지금 5, 6천짜리 6천짜리 이런 회사란 말이에요. 6천짜리에서 1000억이면 진짜 큰 돈 아닙니까? 어디 뭐 몇만짜리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나 지금 차트도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받아오란 뜻에서 우리가 화이팅 하라고 한번 봐줍시다. LIS는 1.4% 정도 올라 있습니다. 에디슨 EV는 마이너스 6.5%입니다. 자, EDGC를 볼 텐데 EDGC 같은 이런 뭐 관련 진단키트 주나 뭐 이런 관련 볼 때는 그냥 무조건 하고 휴마시스나 뭐 경남제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아무것도 하나 꼭 붙여서 보세요. 왜냐면 만약에 EDGC가 미친듯이 올라가 버린다면 같이 붙여놓은 애들이 또 또로록 가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붙여만 오세요. 휴마시스하고 EDGC 한번 봅시다. 시간에 1.9% 올라 있습니다. 크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크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EDGC. 그래서 나름대로 뭐 보면 미국의 바이든이 캔스 문샷이란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시행을 하는 모양이에요. 읽어보시면 향후 25년간 미국의 암 사망률을 최소 절반으로 줄이는 미국의 프로젝트라 이 말이죠. 25년간 거기에 EDGC 얘가 뭐 어떻게 좀 연관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할 수가 없죠, 그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런 뜻에서 한번 보자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그리고 금요일날 안 좋은 시장에도
코스닥이 마이너스 2% 빠질 때 얘는 양봉을 유지했다는 점도 좀 튼튼해 보이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은 우리가 금요일날 나왔던 미션 종목이었기도 하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M 같이 보자 했는데 뭐 제법 그날 좀 반짝반짝 했죠. 나름대로 시장은 안죠. 마이너스 0.8% 출발했는데 고가가 플러스 8.5%까지 올라갔죠. 시장이 안 좋은 시장이었어. 그래서 제가 그때도 에코프로 BM을 말씀을 드리면서 드린 말씀이, 시장은 인생이나 주식이나 똑같듯이 골이 있으면 산도 있고 다 그런 것이 주식이고 인생이다. 남들은 뭐 어쨌든 많이 두드리고 맞았으면 이제는 좀 한 번쯤 반등을 줄 때도 올 것이고, 반등을 주는 타이밍을 잘 보유를 했다면 한번 버텨보자. 안 주면 움직이지 않으면 손을 안 den다. 나름대로 잘 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더 봐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령 없는 분들은 에코프로 BM하고 그 에코 삼형제나 내일 한번 더 보세요. 시간에 1.3% 같이 올라 있습니다. 다음은 요 GSE, 조비, 현대사료, 팜스토리, 미래생명자원. 자, 이놈들은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주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사실 조비나 현대사료는, 팜스토리는 미래생명자원이 상가를 간 바람에 팜스토리나 팜자가 붙은 애들이 제법 올라갔죠. 보면 뭐 팜스코, 뭐 팜스토리, 팜젠사이즈인데 팜젠사이즈도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팜스토리가 잘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통의 애들은 같이 안 봐주십시오. 그리고 GS를 볼 때는 반드시 뭐 이런 SK가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도 같이 꼭 붙여 놓으셔야 합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력 도매가가 200원대를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를 여러분도 한번 재료를 읽어보시고, 전력 도매가가 200원대를 고공행진하는데 왜 SK 한국가스공사를 봐줘야 될까? 이런 거라든지, 왜 저것이 미치는 영향이 뭘까? 저것이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이 될까? 그런 것도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 화학기업인 유로캠이라는 회사가 오스트리아 정부에 있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회사에 어떤 사업부를 인수를 좀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질소 사업부 같은 것은 우리 비료 만들고 이런데 질소 같은 거, 천연가스 같은 거 거의 다 포함이 되는데, 이놈들이 이 천연가스 가격이 자꾸 오르면 비료값도 오르죠. 원료값이 오르면 농부들이 그럼 비료값도 오르니까 농부들이 비료를 못 사요. 너무 비쌌어.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또 농작물도 오르네. 그래서 결국은 물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되고 지금같이 여러가지 사건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단순한 천연가스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니고, 단순히 질소 문제도 아니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져오는 여러가지 파장이 상당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심있게 보시라고 제가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경남제약과 일동제약은 항상 옆에 꼽아놓고 보십시오. 이것은 뭐 진단키트 주나 일동제약은 뭐 치료제, 뭐 백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경남제약도 뭐 마찬가지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지능생명과학이나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나 바이오리더스나 이래 다 남들이 좀 이슈가 있잖아요. 있는데 또 경남제약이나 일동제약은 사람들이 좀 잘 몰리고 수급을 잘 불러오는 스타일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한 번쯤은 꼬리를 말아줄 자리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꼬리를 말아주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나중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죠. 한번 봐줄 자리 있는 종목들은 봐줘야 되겠죠. PHC 같은 종목들도 자리는 봐줄 만한 자리입니다. 얘는 또 키워드도 있죠. 아마존이라는 키워드, 이런 것도 얘한테 나쁘지 않거든요. 아쉬운 점은 상한가를 이날 못 쳐줬다는 것이 제가 종목을 여러분들 말씀을 안 드리는 거죠. 상한가를 쳐준 종목과 안 쳐준 종목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정도만 참조를 하시고, 자, 뭐 대충 이렇게 내일 뭐 볼 종목들과 어찌 보면 내일 볼 종목들도 한 주를 볼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뭐 어떤 시장의 이슈나 스케줄이 있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금요일이라 시한제 여유도 있고, 금요일이 아니고 주말이라 좀 편안한 상태니까 시야를 좀 길게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키워드는 정치나 그렇고, 또 기준금리 또 그것도 또 문제고, 또 오미크론, 또 팬데믹, 그리고 정치, 이 골치 아픕니다. 아무쪼록 조심조심들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오전만 하려고 합니다. 오후까지 하니까 제가 너무 피곤해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신경도 쓰여서 오전에 짧게 굵게 하고 마칠 생각이니까 짧은 시야로 넣어서 오전만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참조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쉬시고 다음 한 주 또 잘 화이팅 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문의 문제였습니다.